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확진자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2.5단계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광주는 여전히 코로나19 최대 위기입니다. 우리 시는 새해 들어 요양병원과 교회 등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1월 한 달 동안 확진자 700명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누적 확진자 1,798명의 38.9%가 1월에 발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3.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던 반면에 1월 중에는 하루 평균 22.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비인가 합숙 교육시설과 교회에 이르기까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교회의 경우 다양한 직업군이 만나고 접촉하면서 지역사회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3일 동안 확진자가 54명에서 33명으로 그리고 17명으로 줄어들고는 있지만 성인 오락실이 새로운 감염고리로 나타나면서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비상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하루 확진자 400명대를 이어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21시 이후 운영시간 제한 중단,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을 전국 공통 방침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완화를 금지했습니다. 전국 공통 적용으로 인해 우리 지역에서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지만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 널리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는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합니다. 다만 최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관내 성인 오락실은 집합금지 행령명령을 내립니다. 구체적인 방역조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됩니다. 특히 설 연휴 기간을 포함해서 앞으로 2주간은 직계 가족 간 모임도 5명 이상은 금지됩니다. 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도 지금과 같이 금지됩니다. 둘째, 관내 성인 오락실 156개소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립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31일 사이 성인 오락실 방문자와 업주 및 종사자들에 대한 코로나19 의무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해당하신 분들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광주시청 임시선별검사소 또는 자치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즉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 대상 PCR 선제 검사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대로 요양병원 주 2회, 요양시설 주 1회 검사를 계속 의무화합니다. 이외에 면회 금지와 외부인 출입 통제, 종사자의 타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 금지 등의 방역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넷째, 유흥시설 6종,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 조치는 2주간 연장됩니다. 방문 판매 및 직접 판매 홍보관, 식당, 카페, 학원,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백화점, 대형마트, 상점, 중소형 마트, 숙박시설,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스포츠 경기, 콜센터에 대한 방역 조치도 현행 그대로 2주간 연장됩니다. 다섯째, 교회의 경우 어제부터 2월 10일까지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됩니다. 2월 10일 이후 방역 지침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발표하겠습니다. 이외에 미사와 법회, 시일식 등 타 종교 활동은 현행 그대로 좌석수 2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는 매우 클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시민 각자가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확진자 발생이 한 자리 숫자로 크게 감소할 경우에는 일주 뒤 방역수칙 완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한 달 이상 집합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각지대에 계시는 시민들의 고통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 상황을 하루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곧 민생의 아픔을 최소화하고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힘들고 불편하시더라도 광주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적극 방역에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큰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12차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월 31일) 17시 기준 코로나19 광주광역시 발생 현황입니다. 1월 30일 토요일 어제 해외 입국자 1명 포함해서 17명 확진됐습니다. 이 시간 현재까지는 15명 추가 확진되어 총 누적 확진자는 1,798명입니다. 중등도별 현황은 중등증 1명, 위중증 1명입니다. 경증은 397명입니다. 검사 현황입니다. 어제 3,217건 검사에서 총 누적 검사는 51만 995건입니다. 이 중 1,798건은 양성, 현재 1,411건은 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 입국 현황입니다. 1월 29일 46명 입국에서 1명 확진됐습니다. 어제 1월 30일 38명 입국에서 1명 확진됐습니다. 병상 현황은 총 가용병상 873병상 중 광주 환자 292명, 전남북 환자 140명, 타시도 환자 9명으로 잔여 병상은 432병상입니다. 빛고울 전남대병원 81병상 중 광주 환자 32명, 타시도 1명으로 잔여 병상은 48병상입니다. 해아림 요양병원도 가용병상 60병상 중 광주 환자 46명, 전남북 환자 2명으로 잔여 병상 12병상 있습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광주 생활치료센터가 110병상 중 우리 환자 95명이 입소해 있어서 잔여 병상은 15병상입니다. 나주 한정 KPS 호남권 치료센터는 80병상 중 우리 광주 환자가 50명입니다. 전남북 환자 21명, 타시도 1명으로 8병상 남아 있습니다. 확진자 발생 세부 현황입니다. 어제 토요일 해외 유입 1명 제외하고 지역 감염 16명입니다. 안디옥 교회 관련해서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누적 86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에이스 TCS 국제학교 관련해서 1명, 그다음에 성인 오락실 관련해서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증상자 조사가 1명이었고요. 기존 1768번 접촉자 관련해서 1명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15명 발생한 지역 감염 숫자입니다. 광주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8명이 추가됐는데 여기는 부설, 안디옥 교회 부설로 운영하고 있었던 안디옥 성교원에 다니던 아이와 그다음에 가족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관련이 총 누적 94명이 되겠습니다. 에이스 TCS 국제학교 관련해서 1명이 추가돼서 누적 43명입니다. 성인 오락실 관련해서도 1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누적 34명입니다.
1768번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됐습니다. 에버그린 요양원 관련해서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원인 아직 알 수 없는 조사 중에 1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유형별 발생 현황으로 보면 에이스 TCS 관련해서 43명, 광주국제학교 관련해서 120명, 광주 안디옥교회 관련해서 이제 누적이 9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효정요양병원 161명, 성인 게임랜드 관련해서는 킹 성인 게임랜드, 지구 성인 게임랜드, VIP 성인 게임랜드, 공원 게임랜드 포함해서 총 누적 34명입니다. 안디옥교회 관련한 지금 현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배 참석자 명단 관련해서는 거의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재난 문자를 그 이후에 발생했었습니다만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신자들 또 예배에 참석했던 신자들은 검사를 거의 완료한 걸로 나왔는데 또 그 교회 밖에 어떤 그 모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혹시 통해서 신자들과 접촉이 있으셨던 분, 또 교회 관계자들과 접촉이 있으셨던 분, 그러니까 신자는 아니더라도 접촉이 있으셨던 분들에 대한 검사를 더 독려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디옥교회 관련한 재난 문자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안디옥교회 교인이 최근에 집을 방문했거나 만났거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검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인들 확진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GPS 기반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성인 오락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표 환자 1645명 발생한 이후 지금 성인 오락실이 4군데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시장님 브리핑을 통해서도 행정명령을 발효했기 때문에 광주 시내 156개소 성인 오락실 장소 확진자 발생 여부하고 상관없이 최근 금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성인 오락실을 방문하신 분 그리고 직원분들께서는 반드시 가까운 선별검사소, 보건소 선별검사소나 시청 선별검사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간을 주어드렸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반드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TCS 국제학교 관련해서는 우선 여러 가지 지금 위법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우선 지난 1월 26일 코로나 확진자로 1차 확진이 되어서 109명에 대해서 격리시설을 이탈하지 않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그 시설에서 몇 명이 확진자임을 알고서도 밖으로 좀 나왔다는 정황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사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래서 109명 중 4명 내지 10명이 무단 이탈한 것이 정황이 파악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월 31일자로 수사 의뢰를 했고 관련 증거 그다음에 자료 제출, 그다음에 수사 결과 진행에 따라서 추가로 우리 시에서도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제 저희들 18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1475번이며 80대입니다. 효의정 요양병원에 입소하셨던 분이고 확진을 받고 빛고을 전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그래서 선화장 후 장례 조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전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 게임랜드 확산이 다수의 업소로 퍼지는 이유와 집단 감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내부 상황이 무엇인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맨 처음 킹 성인 게임랜드와 지구 성인 게임랜드에 있는 분들이 증상 발현으로 인해서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성인 게임랜드가 이렇게 좀 성인 오락실이 몇 군데 이렇게 확산되게 된 요인은 좀 내적인 요인과 외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오락실 안에서 이걸 오락 기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대개는 이게 이 베팅을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칩으로 교환을 하고 반드시 교환을 해가지고 돼야 되기 때문에 종업원과 직원들이 그 교환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C방처럼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하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버튼을 누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버튼을 누르는 그런 과정, 조작 과정에서 훨씬 접촉이 더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PC방보다는 그 오락기기
가 더 밀집도가 더 높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내적인 요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몇 분 같은 경우 확진자 중에 몇 분은 지금 동선이 이쪽 A라는 오락실에 가고 바로 그 옆에 있는 오락실을 다시 또 간다든지 해서 두 군데 내지 세 군데를 거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성인 오락실이 각 구별로 되게 좀 밀집되어 있더라고요. 한 곳에 뭐 20개소씩 모여 있다든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걸 움직이시는 분이 A라는 데 갔다가 바로 그 옆에 B라는 데도 가고 좀 이런 양태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좀 업소에서 다른 업소로 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광주시에 있는 전체 성인 오락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두 번째 질문으로는 지난 북구 중심의 전수검사 재난 문자가 전 지역 게임랜드로 확전된 이유를 질문 주셨는데, 이게 지금 방금 제가 답변 드린 대로 이 성인 오락실들이 되게 오락실 자체도 지역별로 좀 밀집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오락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A 오락실, B 오락실 이렇게 옮겨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 저희가 전체 대상자로 특정 확진자가 나온 오락실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체 성인 오락실로 확대한 이유입니다. 다음은 안디옥 교회와 꿈이 있는 교회 교인 가족 검사 현황과 현재 다른 교회로 추가 감염 확산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지를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와 꿈이 있는 교회 검사 현황은 총 630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성 94건, 음성 530, 검사 중 6명인데요. 지금 방금처럼 일부는 저희들이 꿈이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 교인이 추가로 뭐 별도의 다른 교회, 꿈이 있는 교회 이외에 다른 교회를 뭐 전파됐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TCS와 관련해서 빈내리 교회, 한마음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 교회 간의 교인들의 겹친 여부, 그다음에 동선에 겹쳐진 여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관계성들이 다 확인이 되면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시장님 브리핑을 통해서 지금 그 단계 격상 유지 2단계 유지를 지금 2주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가장 큰 위험 요인 중에 하나는 저희들도 지금 지난 연말에 청사교회, 그다음에 에버그린 요양원 이후로 좀 잠잠해졌다가 다시 효정요양병원, IM 선교센터 관련 TCS 3개의 교회, 4개의 교회까지 연결된 이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좀 더 또 계속 진행되는 동안 또 성인 오락실에 대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광주만의 상황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집단 감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향후에 또 만약에 다른 그 증가 환자의 확산을 좀 보인다면 이런 것이 하나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 연휴가 아무리 저희들이 5인 이상 집합금지라든지 이런 게 내려져 있다 하더라도 명절 때는 평상시보다는 그 이동량이 늘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설을 포함해서 그 단계 격상 2단계의 유지가 부득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 가지 세부 규칙 또 방역 수칙들이 알려졌습니다. 우리 광주시는 특히 작년 올해 특히 1월 1일 효정요양병원 발생을 기점으로 그 숫자 줄어듦이 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효정요양병원에 100명 이상 나온 거에 비하면은 많은 숫자로 줄어들고 있지만 또 작은 고리에 집단 발생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방역 수칙 잘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